야구야구 김영준입니다. 좋은 타자가 되기 위한 조건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좋은 시력이 그중 하나가 될 겁니다. 테드 윌리엄스는 자신의 저서 타격의 과학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 적이 있습니다. 야구와 달리 골프를 잘하기 위해 반드시 좋은 시력이 필요한 건 아니다. 토미 아머는 한쪽 눈이 보이지 않았는데도 대단한 골프 선수가 될 수 있었다. 하지만 야구공을 때리려면 반드시 좋은 눈이 있어야 한다. 나는 한때 마이크 앱스타인에게 안과 검사를 받아보라고 권했었다. 그는 타격 부진 때문에 고민하고 있었는데 나는 그것이 나빠진 시력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시력 검사를 받은 다음 새 콘택트 렌즈를 끼고 워싱턴 세네터스에서 최고의 시즌을 보낼 수 있었다. 테드 윌리엄스는 정말 시력이 좋기로 유명했는데요. 다음은 제가 쓴 레전드 스토리의 일부입니다. 윌리엄스에게는 하늘이 내려준 선물도 있었다. 뛰어난 시력이었다. 그의 시력을 검사한 해군 군의관은 윌리엄스의 시력이 100만 명 중에 6명 나오는 수준이라고 했다. 윌리엄스는 혼스비처럼 시력에 방해가 되는 것을 최대한 피했다. 카메라 플래시도 무척 싫어했으며 건강을 위해 물과 우유만 마셨다. 반대로 나쁜 시력을 극복한 사례도 있습니다. 제가 역대 최고의 지명타자라고 생각하는 에드가 마르티네스인데요. 다음은 역시 제가 썼던 글의 일부입니다. 마르티네스는 최악의 환경을 가지고 있었다. 태어났을 때부터 오른쪽 눈이 사시였던 것이다. 마이너리거 때 만나 은퇴할 때까지 마르티네스의 눈을 책임졌던 더글라스 니카이타미 박사는 그는 사실상 하나의 눈으로 타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의 오른눈은 정면의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 눈으로 이와 같은 타격을 하고 있는 것은 기적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했다. 마르티네스는 1992년과 1995년 두 차례 타격왕에 올랐는데 아메리칸 리그 우타자로는 52년 만이었다. 마르티네스는 나머지 한쪽 눈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단련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시즌 중 TV를 절대로 보지 않았음은 물론 경기 전에는 150마일의 속도로 날아오는 테니스 공을 구별하는 훈련과 빠르게 뒤집히는 카드의 내용을 알아내는 훈련을 거르지 않았다. 하지만 2000년 그에게 약속된 시간이 왔다. 1999년부터 이상 징후가 나타난 왼쪽 눈이 본격적으로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한 것이다. 마르티네스에 따르면 공이 갑자기 사라졌다 나타나는 현상이 반복됐다. 마르티네스의 동료들은 그가 얼굴로 날아오는 공을 피하지 못할까봐 걱정했다. 2000년까지 통산 타율이 3할 2푼이었던 마르티네스는 이후 4시즌 동안 2할 8푼 6리를 기록하고 41살의 나이로 은퇴했다. 만약 그의 왼쪽 눈이 끝까지 기능을 다했다면 그는 훨씬 더 오랫동안 선수 생활을 했을 것이다. 또 다른 한 명은 브라이스 하퍼입니다. 2011년 워싱턴 구단은 당시 싱글A에서 타율 2할 3푼 1리에 그치고 있던 브라이스 하퍼를 안과 전문의에게 보냈다. 하퍼의 눈을 살펴본 의사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런 눈으로 지금까지 어떻게 야구를 할 수 있었는지 믿기지 않는다. 지금까지 내가 검진한 선수들 중 최악의 시력이다. 콘택트 렌즈를 착용한 후 첫 수감으로 마치 HD 화면을 보게 된 것 같다고 한 하퍼가 이후 본격적인 실력 발휘에 나선 것은 우연의 일치가 아니었다. 한때 윌리엄스는 날아오는 공에 상표를 볼 수 있다라는 소문이 있었는데요. 윌리엄스는 이에 대해 아니라고 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좋은 시력은 타자들에게 어떤 도움을 줄까요? 몇 년 전 제가 ESPN 기사를 보다가 저장한 이미지가 있는데요. 기사는 피츠버그 조시 해리슨으로부터 공의 실밥을 어떻게 읽는지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이미지가 선명하지 못한 부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해리슨에 따르면 포심 패스트볼은 타석에서 봤을 때 실밥이 잘 보이지 않으면서 불그스레한 색을 띠면서 들어온다고 합니다. 실밥 4개가 지면과 수직을 이루며 돌기도 하고 회전수도 투심보다 많기 때문일 겁니다. 반면 투심 패스트볼은 실밥 모양이 수직 방향으로 마치 기찻길을 보는 것처럼 나타난다고 합니다. 어제 영상에서 제가 투심과 싱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두 개가 같은 공인지 다른 공인지에 대해서는 투수들마다 각자 다르더라고요. 예전에 박찬호 선수에게 물어봤을 때는 같은 공이라고 했고 삼성 정현우 코치는 다른 공이라고 했습니다. 다음은 슬라이더입니다. 슬라이더는 우완이 던진 공일 경우 2시 방향에 빨간 점이 생깁니다. 시력이 좋은 타자라면 이 빨간 점을 찾아낼 수 있을 겁니다. 때로는 투수가 이 부분을 역이용하기도 하는데요. 2017년 포스트 시즌에서 벌랜더는 레드닷이 나타나지 않는 업슛 형태의 슬라이더를 던져 양키스 타자들을 멘붕에 빠뜨린 바 있습니다.
커브는 우한히 던진 공일 경우 투심에서 보였던 12시에서 6시 방향의 기찻길이 10시에서 4시 방향으로 틀어지게 되는데요. 사실 커브는 투수가 던질 때 유일하게 손끝에서 퉁 하고 튀어오르는 느낌이 있는 공입니다. 그래서 요즘 투수들은 그 느낌을 없애기 위해 찍어 던지는 너클 커브를 선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은 서클 체인지업입니다. 서클 체인지업은 포심처럼 실밥이 지워져서 들어오는데요. 하지만 포심과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 붉은색이 아니라 하얀색을 띠면서 들어온다는 겁니다. 타자 입장에서는 그 두 가지를 색으로 구분하기가 정말 어려울 겁니다. 따라서 타자들은 패스트볼과 체인지업을 다른 방식으로 구분을 하는데요. 바로 릴리스 포인트와 암스윙의 속도 차이를 보고 판단하는 겁니다. 하지만 류현진 선수는 패스트볼과 체인지업을 던질 때 팔의 높이와 팔을 휘두르는 속도가 완벽하게 같기 때문에 타자들 입장에서는 실밥으로 구분이 되지 않는 두 가지 공에 완벽하게 당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류현진 선수의 패스트볼과 체인지업이 상호 보완의 관계에 있다는 걸 의미하는데요. 메이저리그 첫 시즌이었던 2013년 류현진 선수의 체인지업은 구종 가치에서 콜 해멀스에 이어 메이저리그 2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2014년 체인지업이 무너지면서 고속 슬라이더를 던져야 했고 체인지업의 붕괴는 패스트볼의 고전으로도 이어졌습니다. 2017년 류현진 선수는 체인지업에 대한 감을 찾지만 패스트볼이 흔들렸는데요. 하지만 2018년 커터의 완성을 통해 그 위기를 이겨냅니다. 그리고 2019년은 2018년보다 100이닝을 더 던지고도 패스트볼의 피안타율이 2할 2푼 1리, 체인지업의 피안타율이 1할 9푼으로 두 구종의 합산 피안타율이 2할 1리에 불과했습니다. 요즘 메이저리그 구단들이 랩소도 같은 장비를 선호하는 이유는 그러한 장비를 통해 서로 다른 궤적을 가진 공들의 회전 방향을 일치시킬 경우 터널링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부분에 대한 확실한 믿음 때문에 제가 류현진 선수는 체인지업을 더 많이 던져도 좋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상 김영준의 야구야구 영상으로 만나는 인사이드 MLB였습니다.